안녕하세요, 티키타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큰 기대를 걸고 선수를 영입했지만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활약으로 골수 팬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든 먹튀 이적 탑10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0위는 안드리 세브첸코입니다. 탁월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돌파가 돋보였던 안드리 세브첸코. 왼발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골대 앞부터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도 득점이 가능해 무결점의 스트라이커로 불리던 선수였습니다. AC 밀란에서 173골로 역대 득점 2위를 기록하며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세브첸코는 아내의 설득에 못 이겨 EPL로 이적했는데요. 큰 기대를 받으며 EPL에 입성했으나 나이가 들며 떨어진 운동 능력과 리그 템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시즌 동안 22골 10도움을 기록했지만 중요도가 낮은 경기들에 출전하며 컵 경기에서 골을 넣어도 국내 팬들 사이에서 컵첸코, 칼링첸코로 놀림을 당할 정도였죠. 이후 AC 밀란으로 임대를 떠났으나 경기력을 되찾지 못해 이기는 경기에 시간 때우기용 교체 선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임대 복귀 후 첼시에서 그의 자리는 없었고 우크라이너로 복귀하며 은퇴를 맞이합니다. 2019-20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려 28골을 넣으며 활약한 베르너는 그야말로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첼시는 무려 4,75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급하며 이 공격수를 영입했는데요. 많은 기대를 모으며 EPL에 입성했지만 그의 득점은 이상하리만치 줄어들었습니다.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기는 하나 마지막 슈팅을 수비수에 겨냥하거나 홈런 수준의 슈팅을 날리며 팬들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티모 베르너라는 이름에 빗대어 세모 베르너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었죠. 첼시도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주급이 높아 매각이 쉽지 않았고 국대만 가면 이상하리만치 활약하며 구단 관계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어설픈 볼터치로 이어지는 답답한 플레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2년 만에 친정팀인 라이프치히로 이적하게 됩니다. 답답한 경기력으로 미운 털이 박히긴 했지만 실력만 모자랐을 뿐 경기 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기에 첼시 팬들도 미련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8위는 폴 포그바입니다. 섬세한 볼터치로 유려한 탈압박 후 창의적인 패스로 팀 공격을 이끄는 폴 포그바는 메뉴에서 2번이나 유벤투스로 이적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유벤투스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무려 8,900만 파운드로 메뉴에서 영입했는데요. 경기력만 보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고 특히나 팀의 공격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부족한 수비 가담으로 동료들을 힘들게 했고 잇따른 기행과 불화설로 게르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불화가 터지며 태업이 의심될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승부욕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뉴에서 5년을 보냈지만 18-19 시즌을 제외하면 이적료와 주급에 걸맞지 않은 활약으로 언론에서는 메뉴와 포그바의 동행을 대부분 실패로 평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메뉴는 믿음을 보여주며 리그 최고 주급 수준의 30만 파운드로 재계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포그바는 이를 거절하고 또다시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로 이적을 선택해 1200억에 데려온 선수가 공짜로 팀을 떠나는 모습으로 메뉴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7위는 니콜라 페페입니다. 18-19 리그왕에서 22골 11어시를 기록하며 화려한 시즌을 보낸 니콜라 페페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아스날에 입성합니다. 당시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빅4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죠. 때문에 당시 아스날로서는 이례적으로 4,500만 유로의 시장 평가액보다 비싼 7,200만 유로를 지급하며 영입합니다. 아직 월드클래스급이 아니었던 선수에게 구단 최고액을 베팅하는 파격적인 선택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선택은 아스날에게도 페페에게도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페페는 EPL에 적응하지 못하며 공격 흐름을 끊거나 득점 기회를 날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기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1,000억 원의 이적료에 맞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종종 왼발의 무서움을 보여주며 스탯을 쌓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경기력은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3시즌 만에 리그왕의 니스로 임대를 떠나며 아스날과의 동행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6위는 앤디 캐롤입니다. 이적 시장 종료를 앞두고 토레스가 첼시로 갑작스럽게 이적을 하면서 주전 스트라이커가 급하게 필요했던 리버풀은 뉴캐슬의 상징으로 떠오르던 앤디 캐롤을 4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영입합니다. 당시 이적료를 두고 금액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비슷한 시기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다비드 비아의 이적료와 같은 금액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93cm의 좋은 피지컬에 득점력이 터지기 시작한 21살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투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엘링 홀란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구단의 기대와 다르게 리버풀로 이적 후 부진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리그를 진행하면서 골대를 맞힌 횟수 1위를 기록한다거나 논란이 될 만한 판정 불운이 겹쳤고, 이 선수가 정말 뉴캐슬에서 괴물 같은 포스를 보여주던 그 선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계속되는 내리막을 겪으며 현재는 2부 리그 레딩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마리아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시즌 내내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팀의 리그컵과 챔피언스리그, 더블 우승에 공헌하였고 2014 유럽 베스트 11과 월드 베스트 11에 오르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봉 협상에서 구단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미묘한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이적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역대 EPL 최고 이적료인 5,970만 파운드를 기록하며 맨유로 이적합니다. 높은 이적료가 꼭 실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 MVP로 선정될 만큼 기량에 있어 이견이 없던 월드클래스 선수였기에 팬들은 맨유를 살릴 신의 한 수가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4골 11어시로 1,000억의 이적료에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한 시즌 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파리가 맨유라는 암흑기에서 나를 구해줬다고 인터뷰하는 등 맨유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고, 타 팀으로 이적 시 레알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맨유 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맨유 팬들 사이에서 디마리아는 금지어가 될 정도로 최악의 이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4위는 탕기 은돈벨레입니다. 준수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통쾌한 타락박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이 선수는 리옹에서의 활약을 통해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에릭센의 이탈로 중앙 미드필더가 급했던 토트넘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지급하며 영입했는데요. 그만큼 구단의 기대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포스트 에릭센이나 무사 덴벨레가 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있었죠. 하지만 볼키핑은 덴벨레보다 아쉬웠고 과감한 패스도 에릭센에 비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떨어지는 활동량으로 오프더블 움직임이 심각하게 부진했습니다. 19-20 시즌 EPL 29라운드 번리전에서 태클, 가로채기, 스프린트 모두 시도하지 않으며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경기 출전 수가 줄어들며 멘탈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능력 입증을 위해 노력을 해도 모자란데 의욕까지 떨어지는 모습에 토트넘도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리옹과 나폴리 임대로 반전을 노렸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고 23-24 시즌을 앞두고 다시 토트넘에 복귀해 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 매업 산왕의 아이콘으로 메시의 빈자리를 채울 만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알렉시스 산체스. 아스날에서도 군계일학의 모습을 보여주며 166경기 80골 43도움을 기록하며 아스날의 핵심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팀이 부진한 경기력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자 산체스의 불만이 터졌고 재계약을 거부하며 사실상 이적을 선언합니다. 뛰어난 경기력을 보인 선수였기에 많은 EPL 팀들이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맨시티가 영입 경쟁에서 제일 앞서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난데없이 맨유가 영입 경쟁에 뛰어들어 맨시티로 영입이 마무리되어 가던 산체스의 하이제킹에 성공합니다. 윙포워드부터 스트라이커까지 공격 지역 어디서든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내는 선수였기에 맨유 팬들의 기대도 컸는데요. 하지만 산체스는 맨유 이적 후 기복이 심하고 애매한 모습만 보여주면서 35만 파운드의 주급에 어울리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2시즌 동안 5골 9어시의 초라한 기록으로 먹튀의 아이콘이 되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계약 기간을 꾸역꾸역 채우지 않고 생각보다 빠르게 임대를 떠나 주급 연금 수령자로 진화하지 않고 주급 도둑선에서 맨유 생활을 청산한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선수는 이름만으로도 첼시 팬들이 뒷목을 잡게 하는 선수 로멜루 루카쿠입니다. 191cm 103kg의 거구임에도 민첩한 움직임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기대를 모았던 스트라이커입니다. 인텔에서 2시즌 동안 64골 15도움을 기록하며 세리의 최고 공격수로 자리잡았고 첼시에서도 당시 구단 최고 이적료인 9,7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며 토레스, 모라타, 이과인으로 이어지던 9번의 저주를 깰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데뷔 전부터 골을 넣으며 기대에 걸맞는 화려한 컴백을 알렸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압도적까지는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박싱데이를 앞두고 스카이 이탈리아와의 인터뷰가 공개되며 첼시 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뮌헨에 가고 싶었지만 일이 안 풀려 첼시로 왔다는 등 그야말로 성난 첼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인터뷰를 진행했던 거죠. 어찌어찌 시즌을 끝내고 본인이 원해서 성사된 인테르로의 임대 과정에서 자신의 주급은 첼시에서 부담하라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이며 완벽한 배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위는 에당 아자르입니다. 첼시에서 역대급 활약을 펼치면서도 부상도 없이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며 이른바 철강왕의 상징으로 불렸던 에당 아자르. 당시 EPL을 씹어먹던 크랙형 윙어였기에
레알 마드리드는 1억 유로의 이적료를 거침없이 투자했는데요. 이 선수를 환영하기 위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무려 5만 명의 관중이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첼시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아자르였기에 레알에서의 실패를 예상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프리시즌에 전보다 무려 7kg나 불어난 체중으로 등장해 레알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운동선수로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뱃살이 나와 특유의 장점인 빠른 스피드와 민첩한 드리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는데요. 리그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부상과 복귀를 반복했고 호날두 이후 팀의 핵심이 되어주길 바랬던 팬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친정팀 첼시에 패하며 4강에 탈락했을 때 전 동료들과 희희낙낙하는 모습이 찍히며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레알에서 4년 동안 76경기 7골 9도움을 기록하며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아니 축구 역사상 최악의 영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연봉과 계약 해지금까지 더해 10억 유로가 넘는 적자를 내게 했고 메가클럽으로 군림하던 레알 마드리드의 재정을 휘청이게 만든 희대의 선수로 남게 됩니다. 22-23 시즌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동행을 마친 아자르는 현역 은퇴를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은퇴하게 된다면 먹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